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요 매장에서 직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는데요. 노인들은 겁이 덜컥 납니다. 잘못 누를까 봐 걱정이 크죠. 디지털 솔루션 회사 한국디지털페이먼트가 나섰습니다.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덜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터치비라고 합니다. 최진규 대표 모시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프랜차이즈 매장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습니다. 어느 매장이나 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이 키오스크 얼마나 늘고 있어요? 네. 그 최저시급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요식업뿐만 아니라 극장, 병원, 금융권 등으로 광범위하게 자동화 기기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키오스크 보급 자료를 보면 2019년에 8,587대에 불과했던 민간 분야의 키오스크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26,574대로 약 3배 이상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키오스크가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업체에서 생산되는 현황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셀프 금융 서비스 티켓팅을 포함한 키오스크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21조 원에서 27년에는 약 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의 대기업도 앞다퉈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키오스크 기반의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생활에 좀 더 광범위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만 26,000여 개네요. 훨씬 그렇습니다. 더 많겠죠, 지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여러 추산하고 매장 있습니다. 가보면 없는 게 없고 동네에 가도 전부 그러니까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경우에 약 5% 정도가 키오스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5%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가보면. 예. 보면 이 키오스크 꽤 편리한 점도 있는데 저만 해도 혹시 잘못 누를까 걱정인데 노인들, 장애인들 정말 불편할 텐데 어느 정도 지금 그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매장주한테는 인건비 절감과 매장 운영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만 노년층이나 장애인, 유소년층의 디지털 변화에 소외된 계층에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극장에서 우물쭈물하는 어르신들하고 물리적이나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매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여러 기사들이 좀 보도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하고 키오스크 등을 통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 속에 좀 뿌리내리면서 고령층 등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삶의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달 20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의 경우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약 53.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들은 키오스크를 좀 반기는 추이지만 디지털 격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불평등 해소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하거나 맥도날드 한번 가도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이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한 게 있나요? 지난해 1월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를 했고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 책무, 장애 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 기술 서비스를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강병원 의원이 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의미가 있지만 강제성을 띠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빠듯한 사업 환경 때문에 어렵게 키오스크를 도입했는데 그걸 법률로 잣대를 대서 처벌하는 것도
입안자나 정책 운영자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합버리면 그것도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통해서 단말기 전면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명시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제 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제 골자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나 그렇게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 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포용성을 지향하는 법제화의 움직임은 이전보다는 좀 진일보했지만 사회와 기업에서는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역량과 재정 능력 한계로 디지털 격차를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데는 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규제 완화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또 규제로 작용한다. 근데 장애인들 2024년 후에는 하면은 그때까지 다 불편을 계속 겪으란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법안을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서울시 같은 곳에서도 지자체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서울 뭐 디지털 재단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 저희 회사도 교육용 키오스크를 그 단체 대상으로 20곳 이상 무상으로 대여해서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한 교육 활동을 좀 이어오고 있고요. 키오스크 사용법? 그리고 하지만 이제 업종별로 기기별로 사용법이 다르다 보니까 또 비정기적으로 하는 임시 교육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서울시 디지털 재단에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키오스크 적용 가이드를 제정하는 활동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침 그 서울시 디지털 재단 지금 터치비하고 함께 뭔가 키오스크 새로운 개발 업무 이제 협약을 했다는데 그런 뭐 싱크를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가? 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 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키오스크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45.8%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 디지털 재단은 한국 디지털 페이먼트와 협력해서 어르신 친화형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 디지털 약자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친화형, 약자와의 동행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우리 한국 디지털 페이먼트 터치비에서도 노년층과 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키오스크 작동법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그에 맞춰서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키오스크를 터치비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디지털 재단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는 좀 대가 없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 회사 구성원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서울시와 같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의 높낮이가 조정이 가능하고 또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고요?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가끔 이용하다 보면 영어로 막 나와버리는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번 가다가 잘못 누르면 스톱되면 또 다시 못하고 돌아가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서울시 디지털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문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이 버튼 크기나 뭐 이 글씨 크기, 뭐 이 그 색깔의 차이, 버튼 간격을 넓히고 이런 그 나름의 키우고. 의학적, 심리적 여러 요인들을 다 과학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키오스크를 이제 키오스크 실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얼마나 좀 보급했어요? 저희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래 왜냐면 이용이 좀 여전히 불편하니까 그런 걸 많이 좀 보급을 하면 좀 편리할 텐데요. 근데 그 정도 해서 장애인들 뭐 높낮이, 리모컨 요 정도 해가지고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까? 좀 정말 불편을 완전히 덜어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야 할까요? 저희도 그렇고 업계에서 지향하는 것들은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키오스크가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이 생활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예. 주변의 소음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또 이 사람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방언이나 표준어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작업과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옆에 좀 시끄러우면 그 대화하는 게 예. 잘 기계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좀 필요하고 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개발할 거로 좀 혹시 기대를 하거나 예, 목표 저희는 이제 후년 안에는 좀 제품을 출시할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에 앞서서 네.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대화가 가능한 게 앞서서라도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더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에 대해서 R&D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키오스크의 사용자 환경과 기술에 대한 기준이 좀 확립이 되어서 누구나 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터치비같이 이런 키오스크 이용의 불편을 덜 주기 위한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더 있습니까? 혹시 다른 회사들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주위에 뭐 여러 협력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최저임금이 또 내년에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주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기계가 지금 형태는 불편하니까 예. 앞으로 좀 더 빨리 개선을 해서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터치비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규 한국 디지털 페이먼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